네, 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은 24년 9월에 시행된 고1 모의고사 현대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문제 풀 때는 반드시 보기 먼저 봐야죠. 네, 봅시다. 가와 나는 각각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의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대요. 가와 나시의 공통점이죠. 둘 다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근데요, 우리 가시 보니까 시인이 누굽니까? 윤동주 시인이에요. 보기에서 굳이 저렇게 언급해주지 않아도 일제강점기가 배경이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의심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의심 못해도 괜찮아요. 보기에서 이야기해줬으니까. 그리고 이 가와 나 두 가지씩 모두요.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오케이. 공통점 두 가지 뭐다? 부정적 현실, 자연물 활용. 그런데 화자가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가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가는 암울한 현실에서 이 암울한 현실은 무엇을 의미해? 일제강점기를 의미하겠지. 이러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할 거래.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민족을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이걸 화자가 위로할 거랍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 그리고 무기력한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이를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 다 찾아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 한번 옆에 빼서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현대시에서요 지금 보기에서 설명해 준 것처럼 어떠한 대상이 부정적인 현실에 놓여 있어. 그러니까 얘가 나쁜 놈, 부정적인 놈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에 놓여 있어. 근데 그걸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이 막 이 대상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막 힘냈으면 좋겠고 막 이 극복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내뿜는다면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 지금 화자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안타까워하고 있다. 요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요 패턴은 현대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적어두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이 가시의 화자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뭐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요,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화자가 질문을 할 거랍니다.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거래. 성찰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할 거랍니다. 내면화한다라는 건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태양이 나온다고 치자. 태양. 태양의 속성 어때? 밝지. 그런 밝음을 내 마음속에 넣어놓는다. 뭐 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질문 통해서 성찰하고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할 거고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낼 거랍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 다 찾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가에서 이렇게 빼서 설명한 것처럼 나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보면요. 나에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죠. 근데 화자가 이것을 극복해내려고 하고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이 화자는 극복 의지가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살펴두세요.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보통 요 패턴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가의 시인과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고요. 제목은 위로네요. 근데 우린 알잖아요. 보기에서 화자가 위로한다 그랬죠. 위로가 포인트인 시인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기가 없었다면 누가 누굴 위로하나 보군 하고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되는데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가를 분석할 건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보기 속에 나온 힌트를 상기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분석하도록 합시다. 쌤은요, 1년 내용 파악하고 표현법 살펴보고 2연으로 넘어갈 거고요.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표현법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볼게요.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에 꽃밭 사이 사람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대요. 자, 화자는 이 거미를 긍정으로 봅니까? 부정으로 봅니까? 부정으로 보죠. 왜? 놈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사람을 낮춰 부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으로 보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흉한 심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그래서 여기에다가 쓰겠습니다. 거미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 그냥 나쁜 놈이에요.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근데 우린 알잖아. 이 시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그러면요, 이 거미는 누구를 표현한 걸까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러한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요, 얘가 그물을 쳐놨는데 어디에다 쳤어? 사람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쳤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주면 돼요? 아, 얘가 배려심이 쩔어가지고 사람발이 잘 안 닿는 곳에 쳤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아니지. 흉한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 간사하고 교활하겠군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키워드까지 떠올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겠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물은요, 5개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쳐져 있었대요. 누가? 젊은 사나이가. 근데 그 젊은 사나이가 지금 요양을 받고 있는 상황이래. 무슨 뜻이야? 아프다. 요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젊은 사나이는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대상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거미랑은 달라요. 얘는 그냥 나쁜 놈이고 얘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요양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 연세 드신 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좀 더 어울리는 키워드잖아요. 근데 젊은 사나이 옆에 붙어 있으니 뭔가 좀 더 슬퍼 보여요. 그리고 우리 조금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요것만 딱 봤을 때는 거미가 그물 쳤고 그걸 젊은 사나이가 바라보고 있어. 끝이야. 근데 우린 보기에서 봤잖아요.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할 거라고. 그러면 이 젊은 사나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민족이겠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표현법 살펴보고 이연으로 넘어갑시다. 쌤은요, 여기에 집중할게요. 자, 이 놈이라는 건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문장은 보통 어떻게 끝나요? 요렇게 서술어로 끝나죠. 근데 얘는 부사어로 끝났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에요. 요거까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 화자가 거미란 놈이 친 그물을 봤어. 근데 그 그물을 보고 생각한 거지. 저기 있는 요양을 받고 있는 젊은 사나이가 저 그물 보기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연으로 넘어갈 건데 이연 가면 한 나비가 나와요. 이 나비가 그물에 걸립니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어요. 이 그물은 이 거미란 놈이 친 그물이지. 그래서 나비가 벗어나려고 파득파득거려도 자꾸 감기우기만 하고요. 심지어 거미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렸습니다. 자, 나비의 상황 긍정, 부정? 부정이죠. 완전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 1년의 젊은 사나이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유사하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나이와 상황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비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나비에게 있어서 꽃밭은 나비의 지향 공간, 그러니까 이상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나비가 그물에 걸려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고 자꾸자꾸 상황이 악화되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해 본다면 일제의 탄압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제 탄압 심화. 그걸 본 사나이는요, 긴 한숨을 쉬었어요. 왜 쉬었겠어? 본인도 지금 아파서 요양받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인데 나비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자니 마음이 심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숨을 쉰 겁니다. 근데요, 우리 아까 보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거든요. 쌤 생각에는 여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연의 표현법 짚어보고 3년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은 노란이 있네요. 이거 뭡니까? 색채어죠. 그리고 원래는 노란이 맞아? 이게 맞아. 노란이 맞지. 시적 허용이죠. 강조하려고 일부러 맞춤법 파괴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파득거려도 얼마나 파득거렸으면 반복 2번이나 썼겠습니까? 반복법 사용됐네요. 반복하면 운율 형성 강조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쏜살같이 마치 거미가 화살 같았대요. 무슨 법? 직유법.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끝없는 반복법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네, 거의 다 찾았네요. 우리 요거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네, 지금 보면 종결어미가 반복되었습니다. 종결어미가 반복되면 어떤 효과? 운율 형성. 네, 2연 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년으로 갈게요.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지금 사나이가 왜 병을 얻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서 화자는 이 사나이를 위로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미줄을 헝클어 버렸습니다. 이건요, 나비가 이제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행위거든요. 사나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비를 도와줌으로써 사나이를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적어볼게요. 나비를 도와주는 행위이자 사나이를 위로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화자는 위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3년에서는 딱히 표현법이 없어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시 전체는 이제 일제강점기 암담한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쌤은 문제를 먼저 풀 겁니다. 문제 보고 가에 해당되는 것만 살펴보고 틀린 선지가 있다면 째낄 거예요. 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가에 해당되지 않은 건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1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 동일한 시어 반복했다 하고 바로 찍지 말고요. 뒤에 있는 효과도 짝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반복하면 강조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동일한 시어가 반복됐는지 봐야지. 어디에 있어? 파득거려도 끝없는 반복이 됐네요. 그러면 1번은 정답이 될 확률이 있어요. 2번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명사로 마무리하면요, 시적 여운 드러내줍니다. 근데 가에는 해당되지 않죠. 3번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반어적 표현 활용하면요, 태도 부각할 수 있는데 반어적 표현 안 쓰였고요.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시적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영탄이라고 하면 감탄만 생각하기 쉬운데 감탄이고 한탄이고 나발이고 모든 감정을 강조할 때 쓰이는 어조, 말투를 영탄적 어조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시적 대상의 속성을 찬양한다 라는데 영탄적 어조가 안 쓰였어요. 4번도 패스. 자, 공감각적 심상을 이용하여 애상적 슬픈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자, 공감각적 심상이 안 쓰였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네. 나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27번 갈게요. 자, 1, 2, 3번 우리가 째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에서 바르게를 활용하여 바르게 여기 있었죠. 사나이가 누워있는 곳이 거미가 쳐놓은 그물을 쳐다보기에 좋은 위치임을 나타내고 있군. 이건 맞는 선지. 2번 가에서 자꾸를 활용하여 자꾸 여기에 있죠. 나비가 감기 오기만 하는 상황. 이걸 통해서 거미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계속해서 감기기만 하는 나비의 부정적인 상황을 그려내고 있군. 이것도 맞는 선지. 가에서 쏜살가치를 활용하여 쏜살가치
다시는 여기 있습니다. 거미가 마치 쏜 화살같이 빠르게 튀어나와서 끝없이 실을 뽑아 나비를 감아버리는 모습. 이건요, 이제 나비를 감기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거미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군. 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과 5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28번 봅시다. 가에서요,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정답은 1번입니다. 나비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젊은 사나이와 대응되는 키워드였죠. 화자와 연결되는 키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하면 틀리죠. 그래서 1번이에요. 2번도 볼게요. 가에서 한숨을 쉬는 사나이를 위해서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은, 자, 무기력한 우리의 민족, 한숨을 쉬는 사나이, 네, 연결되네요. 그리고 헝클어버리는 거,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 네, 연결되네요. 2번 맞는 선지. 5번도 볼게요. 가에서 거미란 놈의 그물에 걸려 나비가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 이거 다 뭡니까?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죠. 이거는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낸대요. 그러면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됐을까요? 쌤은 이렇게 이제 가 읽고 문제 풀고 나 읽고 문제 풀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단축될 거예요. 그러면 황동규의 달밤 봅시다. 제목부터 볼까요? 달밤이네요. 우리 아까 보기에서 나시는 자연물을 활용할 거고 자연물의 속성을 내면화하여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줄 거라고 했어. 근데 제목에 달, 자연물이 등장했네요. 제목으로 설정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읽으면서 달이 등장한다면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분석할 건데요. 쌤은 내용 한번 쭉 살피고 그 다음에 표현법 마지막으로 짚을게요. 그리고 읽으면서 계속해서 생각할 겁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한 부정현실, 질문, 성찰, 내려나 순수한 삶. 계속 생각하면서 다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저 어른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그리고 어른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보여줄 거래요. 지금요, 실제로 누군가가 지금 화자를 부른 상황이 아니라 부르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근데 화자는 이제 뭐라고 대답할지 이미 다 계획까지 짜놨어. 이 정도면 화자는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길 바란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여기에 리라라는 종결어민을 사용했는데 이건 다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화자의 의지까지 엿볼 수 있어요. 그쵸? 근데요, 이제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라는 건 나를 보여달라는 거잖아. 근데 화자는 뭘 보여줄 거냐? 저 어른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보여준답니다. 우리 아까 제목과 보기를 통해서 추측했었잖아요. 자연물, 달이라는 자연물이 나오면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자, 달빛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달빛에다가 쓰면 되겠죠? 뭐 순수한 삶의 자세 또는 뭐 그냥 긍정적인 모든 키워드 다 갖다 붙이면 돼요. 달빛의 특성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뭐 밝음, 뭐 깨끗함,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냥 긍정이라고 생각만 해도 좋아요. 자, 근데요, 왜 하필 이 달빛이 지금 어른들판 위에 내릴까요? 우리 아까 보기에서 나시는 이제 부정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 배경을 어른들판 이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수많은 현대시에서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낼 때는 뭐 얼음, 눈보라, 겨울 이런 춥고 차가운 이미지를 많이 써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겨울이 나온다고 다 부정은 아니지만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빛 말고도 뭘 보여줄 거냐면, 자, 첫 번째는 달빛을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한 그림자를 보여줄 거래요. 근데 이 그림자도 얼음 들판을 걸어가는 그림자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얘는 바로 화자 자신을 의미하겠죠.
여기까지 됐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지금요, 이제 화자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것들은 모두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하나 찾았다. 우리 방금 부정현실 찾았는데 이제 질문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아, 화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나보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려고 하나보다. 그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부정현실 질문 성찰 찾았어요. 자, 화자는 친구 몇몇 그들에게,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이제 뭘 보여줄 거냐면 내 것 가운데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줄 거랍니다. 자, 외로움이 아닌 길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이건 어떤 길일까요? 보통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게 아닌 길이니까 긍정의 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화자가 어떤 삶을 지향한다고 했어요? 보기에서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보여줄 이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순수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길이겠죠. 자, 여기에다가는 긍정의 동글뱅이를 칠게요. 그리고요, 화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오랫동안 네 여명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고이춤은요, 고이나 바지에 허리를 접어서 여민 사이예요. 너 거기에 남은 게 뭐야? 라고 지금 화자가 질문하는데 사실 이 질문은 너를 향한 게 아니라 화자 본인을 향한 겁니다. 본인이 대답해요. 근데 뭐가 남아있대요? 달빛이 남아있대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지향이 남아있다. 요 말이죠. 근데 우리 여기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달빛이 남아있긴 한데요. 지금 화자는 두 팔을 들고 얼음을 밟고 있답니다. 자, 요건 뭘 의미하겠어? 1950년대의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겠지. 우리 아까 위에서 얼음 들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얼음을 밟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간대요. 구름이 막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싹 거친 거야. 그럼 어떻겠니 얘들아? 달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는 그 헐벗은 옷 가득히 달빛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왜 화자가 헐벗은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부정적인 현실이라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헐벗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부정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달빛의 순수함, 밝음, 깨끗함 이것을 가득 받으면서 본인도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 가득히 받는 부분은 그럼 보기에 나온 내면화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연물의 특성을 받고 있는 부분. 그래서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 다 찾았습니다. 됐을까요? 이러한 장면 하나 떠올려 주세요. 원래는 구름이 가득했는데 아이고,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게 싹 거치면서 화자가 달빛을 받아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군.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표현법 짚어보고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해요. 우리나라 문장은 보통 누가 와서 나를 불러준다면 나는 이것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해야 되잖아. 목적어가 맨 뒤에 나오지 않잖아. 근데 여기 의도적으로 문장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 강조하려고. 그쵸? 자, 도치법 쓰였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친구 몇몇 뭡니까? 반복됐죠. 반복하면 어떤 효과? 운율 형성 강조. 그 다음에는 여기 무엇인가 이거 반복된 것도 있고요. 지금 끝에 있는 말이 이제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군이 형성되었다 이런 말을 써요. 가군은 이제 이 각이 다리 각이거든요. 각선미할 때 각. 우리 사람의 다리는 몸의 제일 끝에 있잖아. 그래서 끝에가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한다. 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달빛. 요것도 반복된 것도 있는데, 지금 명사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 가지고 온다? 여운을 형성한다. 세트예요. 명사형 종결이랑 여운은. 요것도 꼭 살펴보세요. 네, 요 정도 살펴볼 수 있겠네요. 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화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난다? 명시적으로 이제 드러난다? 요것도 찾을 수 있을 테고, 네, 한 요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더 찾으면 말해주세요. 그러면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26번
26번은 1번이 정답이죠. 우리 아까 선지 골라냈습니다. 동일한 시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어디냐? 무엇인가 무엇인가 달빛 친구 몇몇 맞네요. 1번이고요. 나만 본다면 2번도 돼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력은 드러내고 있는 거. 근데 가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3, 4, 5번은 온전히 해당되는 게 없어요. 27번 볼게요. 27번은요. 4번인데요. 지금 이제를 활용하여 내가 친구 몇몇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있군 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가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는요. 이제 친구들에게 나의 이러한 순수한 삶을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시점인 거지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나에서 가득히를 활용하여 달빛이 화자의 헐벗은 옷을 환히 비추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군.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8번 봅시다. 28번도 사실 정답을 우리가 이미 골라냈죠. 그래서 나를 한번 살펴만 볼게요. 나에서 달빛을 받으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가는 것은요. 달의 밝은 이미지를 내면화하여 순수한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낸 것이겠군. 맞고 자 나에서도 내 생각해온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질문을 통해 성찰하는 거 맞고 자 그리고 얼음 들판 얼음 밟는 거 부정적 현실 맞고 그래서 정답 1번 맞네요. 현대시 풀 때는요. 보기 항상 보고 가에 해당되는 거 다 째끼고 그 다음에 나 푸는 게 여러분들 시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26번을 이미 풀었잖아. 가만 보고도. 그래서 실전에서는 나 읽고 표현법 굳이 안 찾아도 돼요. 근데 이제 친구들 공부하라고 찾아준 거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